옛날에 6.25 때요. 북한군이 내려와서 인민군이 내려와서 점령한 마을에는요, 인민위원회 이런 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대학 갔다가 먹물 먹고 자의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완장차고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동네에서 학대받고 천대받고 원한이 많던 사람이 이렇게 맡아가지고 또 그동안의 분풀이를 학살로 한 일도 많았습니다. 실제 인민군이 직접 학살을 한 것보다 완장찬 사람들이 학살한 내용 이 일이 더 많았고요. 나중에 그 마을이 수복되고 난 이후에 또 이 빨갱이 척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했던 보복을 반대로 그들에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민간인 사상자를 엄청나게 냈습니다. 자, 마녀사냥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세는 어떤 여성을 그렇게 마녀라고 지목을 해서 그 동네에 페스트가 돈다든지 콜레라가 돈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 마녀가 그걸 끌고 왔다 해서 한마디로 그냥 마녀로 몰아서 죽여버리는데, 가톨릭 같은 종교기관도 앞장서거나 묵인을 하는, 조장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녀 사냥하면 특정한 사람에게 낙인을 찍어서 아주 그냥 매도해버리는 행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백년 전쟁의 영웅이라고 하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에 잔 다크도 마녀 사냥으로 결국 화형이 처해졌죠. 자,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는 완장찬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이 공공부문 노조가, 즉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안에는 공공기관에 구성되어 있는 노조가 있죠. 무슨 공사나 무슨 연구소 등 이런 노조가 공공기관장 10명을 적폐기관장으로 규정을 하고 퇴진을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뒤에 있는 부분이요, 공공기관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인데요. 촛불 혁명으로 혁명을 했으니 한마디로 부역한 기관장들을 처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지만은, 자, 노동계가 이제 최저임금에서 정부를 압박해서 사상 최대의 인상률을 기록한 데 이어 더 나아가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공기관 인사에까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 척결과 공공대개혁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은 속내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노동개혁의 일환인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겠다라는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양대 노총이 이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둘이 뭐 서로 경쟁을 많이 하더만 요즘은 또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대개혁을 위한 퇴출 대상 공공기관장 1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에는 코레일 사장, 한국석유공사 사장, 가스공사 사장 등 대형 공공기관장은 물론이고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서울대 병원장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서울대 병원장은 지난번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아주 망신을 당한 바가 있는데, 근데 참 이런 사람들도요, 정권 바뀌면 분위기 딱 끌고 바로 그만둬 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하나 조언해 드리면요, 그냥 그만둬 버리세요. 좀 용기가 있으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고 그만둬 버리세요. 그리고 찝찝한 분들은 소리 없이 그냥 사표 던지고 출근하지 마세요.
공공기관장 하면서 카드 많이 쓰고 돈 좀 빼돌린 분들은 앞으로 뭔 일이 더 벌어질지 불을 보듯이 뻔하고, 기간마다 안 나가는 공공기관장 전부 내몰라고 다 노조가 들고 일었을 겁니다. 그 꼴을 어떻게 보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조그마한 공공기관에 장으로 있었는데 벌써 뭐 20년이 다 돼가는 세월이네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노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장을 할 때야 당신들한테 불리한 일은 안 하겠지만은, 저는 3년 동안 월급을 10원도 안 올렸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올려주고 예산 잘 확보해다 줬습니다. 돈 부당하게 쓴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아마 이 기간이 또 다음 사장이 오고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건데, 그걸 대응을 하려면 노조는 정당한 권익 이렇게 보전을 위해서 필요할 거다. 노조를 만들어라 하니까 아무도 안 나서요. 그래서 제가 노조위원장을 한 명 임명해서 노조를 만들으라고 하고 노조를 만들어주고 나왔습니다. 참, 그런데 저는 자신들의 권익 지키라고 했는데 이제 자신들의 권익 지키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 남의 권익에 모가지를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연봉 체계에 있어서 경쟁력을 도입한다고 성과 연봉제를 도입했는데, 이번에 거론된 10개 적폐기관장 중에서 8개가 성과연봉제 도입하고 관련이 있고, 기재부가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을 밝혔음에도 이 기관장들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름을 거론했다는 겁니다. 자, 명단에 오른 기관장들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페이스북에 1년 반 만에 양대 노총의 적폐기관장으로 선정됐다. 노조는 사람을 매우 짧은 기간에 적폐를 만드는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적폐는 오랜 기간 쌓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굉장히 옳은 말을 하나 한 게 있어요. 노조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해외 자원 개발을 하면서 거기서 해운 자원 개발을 한다고 수조 원의 돈을 갖다가 석유공사가 쓰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와 이명박 정권 때 석유공사를 앞세워서 해외 자원 개발을 한다고, 기업 인수 합병을 한다고 돈을 물 쓰듯이 써서 엄청난 적자를 누적시켜 왔습니다. 그때 석유공사의 노조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석유공사에서 20년, 30년, 40년을 다녔으면 이게 해야 될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를 노조가 알 거 아닙니까? 우리 회사의 부채를 갖다가 수십조 쌓는 일이다. 지금 석유공사 부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7조 7천억입니다. 이럴 때는 사장하고 노조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야, 그냥 빚내서 돈 많이 쓰자, 정권이 시키니까 우리는 여기서 빼먹자고 이렇게 과실을 향유해 오다가 이제 와서 이제 성과연봉제 한다고 공공기관장 지난 정권이 임명했다고 적폐라고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와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는 것이 그들의 적폐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공공기관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석유공사만 이렇습니까? 가스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수자원공사, 새만금이니 뭐니 한 뭡니까? 이 농촌공사, 광물자원공사, 이런 기관들이 과거 정권에 한마디로 정권 사업에 동원돼서 4대 강인이 자원개발인이 동원되어서 얼마나 돈을 그냥 빚내서 탱자탱자 쓰면서 한마디로 호시제를 보냈습니까? 공공기관들은 사업만이 벌리면 새만금 지하관측지 하나 하고 4대강 하고 또 해외 자원개발하고 가스개발, 석유개발, 광물개발하면 그 결과는 우리는 모르는 거고 돈은 많이 풀리니까 해외 출장 다니고 세월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장을 적폐라고요? 구조 개선하겠다는 사람을 적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관 인사가 끝나가니까 이제 공공기관 인사도 순차적으로 해외 갈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송영무
방산 브로카가 국방장관이 되니까 그 밑에 방사청장 지금 날리고 카이 손대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친박 기관장들 의도적으로 솎아내지 않겠다 하지만은 뭐 실제 그렇게 했습니까? 자, MBC 같은 경우도 지금 노조가 달라붙어서 MBC 사장이 임기가 2020년까지인데 지금 특별 근로감독관을 보내서 이제 쫓아내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권의 핵심과 노조가 교감을 이루어서 하는데요. 정권이 이런 식으로 노조를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동원하면 괴물을 잡아다가 거리에 풀어놓으면 나중에 괴물을 보고 이제 우리로 들어가라 했을 때 괴물이 우리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필경 촛불혁명에 앞장선 사람들 때문에 개고생할 것은 뻔하다고 이 정권이 예측이 됩니다. 요즘 완장창 사람 또 있습니다. 국정원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처장을 끝으로 퇴직한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에서 국정원 전문가로 꼽히는데 언론에 인터뷰를 해서 자신은 조직을 훤히 깨고 있다면서 이 국정원 내부에 저항의 조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한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자가 저항이 국정원 안에 만만치 않을 건데 하니까 조폭이 사람 실컷 두드려 펴놓고 정부가 소탕을 한다고 하니 칼 들고 저항을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쪽에서는 총으로 쏘겠지. 저항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는컨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국정원 최고 전문가고 핵심 친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끝맺었는데요. 또 그런 사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 보면 또 김영한 전 이 민정수석의 자필로 추정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리기사 이 김현 전 의원이 포함된 그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에 대해서 대리기사 남부고발 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정치 공작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김현 의원 쪽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달에도 청문회 과정에서 김영한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거기에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개 다 손으로 쓴 이 자필인데 어떻게 김영한 전 수석은 자필로 비슷한 내용을 두 개나 썼는지 그것도 저는 좀 의문인데요. 어쨌거나 이 김현 전 의원은 정치 공작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katol릭 같은 종교기관도 앞장서거나 묵인을 하는, 조장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녀 사냥하면 특정한 사람에게 낙인을 찍어서 아주 그냥 매도해버리는 행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백년 전쟁의 영웅이라고 하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에 잔다크도 마녀 사냥으로 결국 화형이 처해졌죠. 자,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는 완장찬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이 공공부문 노조가, 즉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안에는 공공기관에 구성되어 있는 노조가 있죠. 무슨 공사나 무슨 연구소 등 이런 노조가 공공기관장 10명을 적풀이를 학살로 한 일도 많았습니다. 실제 인민군이 직접 학살을 한 것보다 완장찬 사람들이 학살한 내용 이 일이 더 많았고요. 나중에 그 마을이 수복되고 난 이후에 또 이 빨갱이 척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했던 보복을 반대로 그들에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죽이면서 민간인 사상자를 엄청나게 냈습니다. 자, 마녀사냥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세는 어떤 여성을 그렇게 마녀라고 지목을 해서
그 동네에 패스트가 돈다든지 콜레라가 돈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 마녀가 그걸 끌고 왔다 해서 한마디로 그냥 마녀로 몰아서 죽여버리는데, 옛날에 6.25 때요, 북한군이 내려와서, 인민군이 내려와서 점령한 마을에는요, 인민위원회 이런 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대학 갔다가 먹물 먹고 자의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완장차고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동네에서 학대받고 천대받고 원한이 많던 사람이 이렇게 맡아가지고 또 그동안에 분하겠다라는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양대 노총이 이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둘이 뭐 서로 경쟁을 많이 하더만 요즘은 또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영동포구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대개혁을 위한 퇴출 대상 공공기관장 1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에는 코레일 사장, 한국석유공사 사장, 가스공사 사장 등 대형 공공기관장은 물론이고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서울대 병원장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서울대 병원장은 지난번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아주 망신을 당한 바가 있는데, 근데 참 이런 사람들도요, 정권 바뀌면 분위기 딱 끌고 바로 그만둬 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기관장으로 규정을 하고 퇴진을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뒤에 있는 부분이요, 공공기관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인데요, 촛불 혁명으로 혁명을 했으니 한마디로 부역한 기관장들을 처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지만은, 자, 노동계가 이제 최저임금에서 정부를 압박해서 사상 최대의 인상률을 기록한 데 이어 더 나아가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공기관 인사에까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 척결과 공공대개혁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은 속내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노동개혁의 일환인 성과연봉제를 폐지할